안녕하세요. 38차 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8차 시는 각종 위원회입니다. 위원회고 이제 3장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그 도시계획위원회하고 건축위원회 있고, 그리고 이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챕터가 되어 있는데요. 먼저 도시계획위원회입니다. 우리가 개발의 업무를 할 때, 그리고 법 적용을 할 때 가장 심도 있게 그리고 가장 밀접하게 접하게 되는 게 도시계획위원회죠. 자, 그럼 기본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에 의해서 하는 것이냐? 국토교통부에 이제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두고요. 그다음에 지자체에는 이제 지방도시계획위원회를 이렇게 두는데, 기본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는 도시군 계획, 그래서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에 관련된 사항들을 논하고, 그걸 심도 있게 얘기해서, 그래서 승인권자인 그 6분의 승인권자분들께서 올바르게 결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법에 있는 그대로를 다 준용이 돼서 처리가 되면 좋겠지만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워낙 다양한 케이스가 나오고 예외 규정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특히 개발에 있어서의 어떤 자금 투입 부분, 그다음에 잉여 이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이해관계가 워낙 첨예하기 때문에 이런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서 그 학식과 그다음에 양심을 가진, 그리고 전문 지식을 가진 이런 분들이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래서 거기에서 좀 더 밀도 있게 이야기하고 그것에 대한 전체적인 판단을 내리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법 자체로도 그렇지만은 구속성과 처분성을 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구속성과 처분성을 어떠한 기준과 잣대로 해서 법을 더 활용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또 때로는 정무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정말 그 전문가들의 합일된 의견, 이것을 제출하는 게 되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재량 행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우리 그 행정 행위와 법 행위에 있어서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기속 행위와 재량 행위. 그래서 대표적인 재량 행위고, 근데 이 재량 행위가 뭐 마음대로 한다는 게 아니고, 이야기할 수 있는 최대한의 영역으로 해서 심도 있게 이야기하는 것이 도시계획위원회의 본 취지다. 그리고 사실은 이게 그 각종 위원회라는 게 그런 취지에서 한 겁니다. 법으로서는 도저히 그 다양한 것들을 다 정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부터 먼저 보시면은, 자, 위원 수는 이제 국토부에 있는 거죠. 그래서 위원 수는 25에서 30이고요. 임기는 뭐 2년 정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뭐 도시군 계획과 관련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많은 분들을 구성을 해서 국토계획법의 107조에 이렇게 나와 있죠. 109조. 그래서 이 106조부터 112조 사이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대해서 나옵니다. 근데 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사실 굉장히 큰 덩어리죠. 우리 뭐 3기 신도시, 뭐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100만 평 이상의 이런 겁니다. 330만 제곱미터죠. 그러니까 아주 큰 규모의 것들을 논할 때 주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그리고 광역적인 측면에 있어서 이럴 때 주로 되는 것이고요. 자, 분과위원회를 또 이렇게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분과위원회를 해서 각 그 위원장을 둘 수 있고 그다음에 전문위원을 또 둘 수가 있죠. 그래서 전문위원을 선임을 해서 각 파트에 관련된 분들을 조금 더 일도 있게 그렇게 얘기하고 충고를 들을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자, 사실은 이제 그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이게 실무적인 거죠. 실무적인 것이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시도 도시계획위원회가 있고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습니다. 자, 말은 비슷한 것 같은데 이게 뭐냐? 자, 시도지사 이렇게 돼 있습니다. 법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그리고 도지사, 일반 도지사 이렇게를 가로 열고 시점 도지사로 이하 칭하기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결국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시도지사라고 하는 것은 힘 있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큰 그 광역 그리고 특별시 그리고 도 사실 도는 이제 승인기관은 아니라고 그랬죠. 감독기관이라고 칭해야 맞습니다. 근데 그 나머지 분들은 다 승인기관에 해당되시는 분들이고, 자, 그리고 여기 시군구에 나와 있는 요 시군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시장군수입니다. 이게 시장군수고요. 우리가 법에 시도지사 하면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그리고 도지사를 시도지사라고 하고, 그리고 50만 이상의 대도시, 이 광역시가 아닌 상황에서 50만 이상의 대도시는 대도시시장이라고 이렇게 칭합니다. 대도시시장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리고 여러 그 시라든지 군수, 지금 얘기한 시도지사 그리고 대도시시장이 아닌 분들을 시장 또는 군수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여기에 도시군 관리계획 등 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결국 관리계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시에 붙을 때는 도시관리계획이라고 하고요. 군, 자, 용인시다 그러면 용인시 관리계획입니다. 근데 양평군이다 그러면 양평군 도시군 관리계획 이렇게 칭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법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자, 이 관리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토지이용 계획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단순하게 생각하면 토지이용 계획이에요. 이렇게 하기로 약속을 해서 정말 처분성과 구속성을 가지고서 그 접근을 해야 되는 이런 것들이 도시군 관리계획이죠. 그러니까 실질적인 그 생활에 접해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 재산권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자, 이런 것을 그래서 말씀드린 시도지사가 결정하는 데 있어서의 도시계획위원회가 있고, 그리고 일반 시장, 군수 이런 부분들은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 구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도시군 관리계획을 심의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물론 도시군 기본계획을 입안을 하고 할 때도 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법률 제59조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59조의
예, 개발 행위입니다. 예, 이건 페이지 136쪽에 나와 있고요. 결국은 개발 행위 허가를 논하는 게 도시계획위원회다. 이렇게 보면은 거의 맞습니다. 거의 맞습니다. 자, 도시계획 상임기획단, 네, 우리 도시계획위원회 가면은 그 지자체 내부의 도시계획 상임기획단입니다. 그래서 상설기구입니다. 예, 부서고. 그래서 여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입안한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또는 도시관리계획을 검토하거나, 예, 어쨌든 그 도시계획위원들이 심의하는 것 있고 거기에 함께 참여해서 그 시의 입장에서 그 지자체의 입장에서 이거를 심층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 의견을 제출하는 그런 데라고 보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발의부서가 있고 도시계획 상임기획단이 있고 그리고 예, 도시계획 위원들이 있는 그 위원 이렇게 해서 이 세 가지가 뭉쳐서 이루어져서 진행하는 것이 도시계획위원회라고 이렇게 보면 되고요. 예, 보통 도시계획위원회는 부시장이 예, 보통 위원장을 이렇게 예, 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예. 자, 그리고 개발 행위에 대한 심의해서요. 예, 법 30조에 예, 국토계획법 30조에 도시군 관리 계획에 결정해서 예,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죠. 예, 처분성과 구속성을 갖고 있는 예, 가장 중요한 그 계획, 예, 그 법규, 그 다음에 공포된 약속 이것이 도시군 관리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뭐 협의 요청에서 30일 예, 그것은 아주 많이 나오고 있죠. 네. 그리고 사망에 보시면은 시도지사가 예, 도시군 관리 계획을 결정하려면 예,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다만 여기가 있습니다. 이게 자 여기서 지구 단위 계획 이런 부분들을 지구 단위 계획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었을 때는 이때는 예, 건축위원회하고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보통 각 지자체마다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특히 4개의 위원회가 가장 그 활동을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시계획 본심의, 그 다음에 도시계획 2분과 규모에 따라서 좀 나뉘죠. 그리고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그리고 경관위원회 주로 이렇게 어떤 그 심의위원들을 모집을 해서 그 심의위원들을 그렇게 4군데의 위원회로 구성을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예. 자, 법 59조 예, 개발 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앞쪽에서 말씀드렸죠. 개발 행위에 대한 이제 심의고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러면은 이 법 59조에 도시계획 심의를 하라고 그랬는데 이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얘기는 어디에 나오냐면은 법 56조에 나옵니다. 법 56조에 개발행위 허가해서 내용이 뭐냐면은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그리고 토지의 형질 변경 그리고 세 번째는 토석의 채취 흙을 파내는 그런 거죠. 그리고 토지 분할 필지를 분할한다는 그런 의미고요.
다섯 번째는 녹지지역, 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이것이 바로 개발 행위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할 때에는 도시계획 심의를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심의를 거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여기 1호에서부터 그다음에 7호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뭐 미리 좀 심의를 받았다거나 뭐 환경영향평가를 미리 받았다거나 뭐 그다음에 성장 관리 방안 수립 지역이라거나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중복해서 하지 않겠다. 이제 이런 얘기고요. 왜 그러냐면은 심의는 어찌됐든 하게 되면은 또 다른 컨디션으로 이렇게 비춰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원 취지가 이렇게 좀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57조에 보면은요. 57조에 보면은 1호에 제55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 그리고 이상인 경우 그리고 여기는 규모 미만인 경우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1호와 1의 2호 여기를 보면은 55조가 어떤 부분이냐면요. 시행령입니다. 시행령 55조인데 개발행위 허가의 규모입니다. 규모.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도시 지역에서는 뭐 1만 제곱미터, 그다음에 공업 지역에서는 3만 제곱미터, 보존 녹지에서는 5천 제곱미터, 그리고 관리 지역에서는 3만 제곱미터, 농림 지역에서는 뭐 3만 제곱미터 이런 식으로 그 규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모 이상이면은 본심의에서 하고 그 규모 이하라고 한다면은 2분과에서 이렇게 하는 그런 쪽으로 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좀 나누는 겁니다. 해당하는 규모에 의해서 돼 있고요. 자, 다음은 이제 그 건축위원회로 가겠습니다. 어쨌든 그 도시위원회는 실질적인 그런 사례 그리고 실질적으로 접해지는 그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게 그게 맞습니다. 이 법조항하고 이 책으로 본다는 것이 이제 한계가 있고 책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서 그 옆에 빈 여백에도 필요한 부분은 명기를 하고 필기, 가피를 하고 하는 게 좋습니다. 건축위원회는 말 그대로 건축법에서 다루고 있는 거죠.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 심의, 조정, 제정하기 위해서 건축위원회를 둔다 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이 법의 조례 제정, 그 다음에 건축물 분쟁에 관련된 부분, 민원에 관련된 부분, 건축 및 대수선에 관련된 부분 이런 것들 위해서 건축위원회를 이제 둔다는 그런 것이고요. 자, 중앙건축위원회하고 지방건축위원회가 있는데 이것은 시행령에 나와 있습니다. 시행령 5조와 5-5조의 5에 나와 있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광역시장, 요거는 시도지사라고 그러죠. 그리고 요거는 시군구라고 그럽니다. 시군구. 알겠죠? 자, 그리고 지방 이 두 개를 이제 비교를 한 겁니다. 워낙 문맥이 많고 조항이 그 문장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좀 정리를 해 놓은 겁니다. 불가피하게. 3년 이내라고 돼 있지만은 보통 다 2년으로 이렇게 통일을 해서 다 같이 갑니다. 중앙도 그렇고 지방도 그렇고 그렇게 하고 중앙에서는 주로 눈에 띄는 것은 이제 표준 그 다음에 그다음에 분쟁 이런 낱말들이 보이죠. 그리고 다른 법령에서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그리고 그 밖에 국토부 장관이 하는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특수구조물 해서 캔틸레바 3m짜리 이런 돌출 이런 얘기가 나오죠. 이것은 페이지 143쪽에 또 이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건축위원회에서는 건축선 조금 더 실질적인 거네요. 그 다음에 이제 조례, 그리고 다중이용, 다중이용 건축물 및 특수구조물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다중이용에 관련된 것을 또 이렇게 정리를 좀 해놔봤습니다. 네, 다중이용에 관련된 거는 142쪽에 또 나오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 다중이용 중에서도 또 특별시, 광역시, 도, 이제 큰 데서 받아야 되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방이라고 하는 건 시군구에서 받는 게 많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만은 이런 케이스는 시장,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한테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로 얘기 나온 겁니다. 143쪽에 얘기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건축법 시행령에 중앙건축위원회에 설치해서 국토교통부에 설치가 돼 있고 이런 일들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들 정리했고요. 앞에 나와 있는 거를 또 이제 법규로 해서 좀 보는 겁니다. 지방건축위원회는 여기 도지사 이하 시도지사라고 하죠. 그리고 시군구인데 구도 자치구입니다. 자치구. 일반 구는 어디예요? 그냥 시로 가는 거예요. 시에서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지방건축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시도지사 및 시장 군수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어떤 분들입니까? 도시계획하고 건축에 관해서 박식한 그리고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이런 겁니다. 이런 분들을 선임을 한다 이런 거고요. 자, 시행령 2조의 다중이용 건축물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 다중이용 건축물과 특수구조물 이런 것들 때문에 건축위원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으로 해서 5,000제곱미터인 이런 것들 그리고 16층 이상인 건축물 그러니까 16층 이상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뭐 연면적에 관계없이 16층 이상이다 그러면은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게 돼 있고요. 그리고 02조 18호의 특수구조물이란 해서 3m 이상의 돌출 건축물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 허가는 어떤 거냐? 그래서 이 건축 허가는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이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건축법 제11조에 법 11조에 보면은 건축 허가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와 이 시행령에서의 건축 허가하고는 내용이 약간 좀 다르죠. 이 11조에 의한 거는 순수하게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할 경우에는 그분들한테 받아야 된다라고 해서 나온 게 요겁니다. 법 11조 1항에 관련돼서 여기 나와 있죠. 보시면 되고요. 건축전문위원회에서 마찬가지로 여기도 전문위원회를 구성을 할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분쟁, 민원 이제 이런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5조의 5에 계획, 구조, 설비 분야, 도시 및 단지 계획 이런 데로 해서 이렇게 그 위원들을 선임하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5 내지 15인 이하로 해서 구성해서 이 전문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면은 그 결정한 것으로 해서 도시계획위원회를 한 것으로 본다. 이런 조항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